시니어들의 금융 라이프를 디자인해드립니다. 시니어 금융발전소. 한 달에 한 번 알아두면 행복해지는 금융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니어 금융 전문가 송갑헌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갑헌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금융 정보를 준비해 오셨나요? 예. 기초연금이 1월부터 2.3% 인상되어서 관련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기초연금이 올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 물가 변동률 2.3%를 반영해서 최대 월 34만 2,510원으로 인상됩니다. 네. 전년 대비 7,700원 오른 금액인데 부부 기준으로 해서 54만 8천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물가 상승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하위 70%가 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25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이거든요. 네. 노인 가구별로 월 소득 인정 금액이 해당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은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단독 가구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네, 요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초연금의 조건에 해당이 됐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이렇게 지급을 해주시는 건가요? 나라에서 어떤가요? 아닙니다. 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을 해야 네. 합니다. 원래 만 65세가 되는 1960년생이 신규 대상자이거든요. 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네. 3월 1일부터 신청하고 4월분 급여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신청은 국민연금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는데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도 되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요.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 온라인 신청 다양한 형태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이렇게 잘 공부를 해놓는 것도 노후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텐데요. 맞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준비들을 하면 좋을까요? 그 노후 준비를 위해서 몇 가지 소득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놓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렇죠. 주택연금 등의 연금과 또 일자리, 현금 흐름이 바로 소득 파이프라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은퇴라고 해서 퇴직 후 그냥 노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퇴직은 영어로 리타이어잖아요. 네네. 다시 말하면 타이어를 다시 끼우고 다시 달리는 것이거든요. 은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은 그만두고 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또 일자리와 연금으로 현금이 꾸준히 유입되면 좋겠지만은 그렇죠. 현금 외에도 그 배당금이나 리츠 투자 또 채권 투자 등으로 현금이 매달 현금처럼 샘물처럼 솟아나오게 설계해 놓으면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 정기예금만으로 노후 생활이 힘들기에 노후 생활을 위해 주식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앵커님 혹시 주식 투자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될까요? 근데 제 주변에서 보면 별로 못 들으니까 처음에 조금 좀 성공하다가 그 다음에 또 잃은 사람이 많아서 이게 얼마나 될까요? 맞습니다. 많지 않은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일반인들이 주식 투자로 성공할 확률은 5%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00명 중 5명 정도만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나머지는 원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든지 손실을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원금 그대로 갖고만 있어도. 아니 그래서 그러면 주식 투자를 좀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지 그 말씀을 좀 주시죠. 주식 투자 실패 원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대부분 주식 투자 실패 원인은 검증되지 않는 투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무작정 투자, 그리고 묻지마 투자,
그 비우량 주식의 투자 중은 그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올바른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올바른 투자를 하면은 돈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이어트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규칙적인 그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살을 뺄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투자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을 세우고 실천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글로벌 기준으로 봐서 최우량주, 또 배당주, 장기 투자하고 분산 투자하면 되거든요. 네. 복리 효과라가 있잖아요. 네네. 그 다시 말하면 스노볼 효과를 위해서는 배당금을 또 재투자하면 좋고요. 장기 성과를 보면은 배당금을 재투자하느냐 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산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배당금을 받으면은 용돈처럼 써버리거든요. 네네. 근데 그리고 약세장이 오면은 다시 주식을 사겠다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자칫 기회에 손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량 주식을 투자한다고 투자하지만은 대부분 수익이 조금 나오면은 참지 못하고 중간에 팔아버려서 황금알을 낳는 거의 배를 갈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네. 우량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예. 그쵸, 묻지마라든지 이런 즉흥적인, 네, 그쵸, 예. 충동적인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결국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내려고 하거나 어느 정도 수익이 나더라도 욕심을 내느라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목표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게 좀 안전하다고 여겨질 수 우리가 있을까요? 투자를 할 때 대박을 노리고 투자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기대 수익이 높으면은 또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 수익률을 한 5에서 8% 정도가 적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5에서 8%는 과거 한 200년 동안의 시장 평균 수익률이고 또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참고로 S&P 500은 지난 100년간 평균 수익률이 약 10% 정도 됩니다. 수익률이 좋았네요. 보통 한 5에서 8% 정도라고 하셨는데. 꽤 높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결국 투자를 한다는 거는 수익을 낼 확률만큼 사실 이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투자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투자에서 아주 기본 원칙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네네. 수익률이 높은 것을 추구하면은 당연히 저축 상품이나 은행 예적금에는 없는 위험 요소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투자를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투자 위험은 얼마든지 관리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투자 위험성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분산 투자이고 또 하나는 최우량주 그리고 배당주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결국 글로벌 기준으로 배당을 많이 해주는 최우량주에 분산 투자하면은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그야말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도시 아이들의 곡 골랐습니다. 달빛 창가에서. 송이 장미를 종이에 있어서 어제도 오늘도 하루같이 기다리는 그때의 정도는
인생은 아름다워 시니어 금융 전문가 송갑환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주식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우량주 또 배당주에 분산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량주에 투자를 하면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네, 먼저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배당주 투자는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과 함께 또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그 경기 변동성이 클 때도 네. 배당주는 정기적인 배당금을 꼬박꼬박 투자자에게 제공해주 안정감을 주고 있거든요. 또 장기 보유 시에는 배당금 재투자를 통해 복리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배당주 투자는 장기 투자자들에게 특히 매력적입니다. 배당주는 장기적으로 보유할수록 또 누적 배당금이 많아져 네.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배당금을 재투자하면은 장기적으로는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저 배당주 투자는 대체로 주가 변동성이 낮거든요. 그 배당금을 꾸준히 하는 또 기업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재무 상태가 탄탄하고 변동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주가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또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금을 통해 손실을 상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좋은 점이 있지만 반면에 그렇다면은 단점도 있나요? 네, 단점도 네. 있습니다. 그 배당주 투자인 경우에 네. 기업의 실적이 악화된다 그러면 배당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성장주 대비해서 수익률이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주는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지만은 네. 성장주에 대비해서 시세 차익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나 반대로 주가가 내려갈 때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과거부터 꾸준히 배당금을 증액해온 기업, 최우량 주식을 투자하면은 이러한 리스크를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배당주에 투자를 할 때, 이런 거는 좀 고려해야 된다. 그런 점도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예. 먼저 기업의 재무 상태와 이익 성장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예,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지, 또 부채 비율이 낮는지 등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을 좀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재무 건전성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게 부채 비율이 낮고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이 좋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투자의 루 하면 워런 버핏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워런 버핏은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라고 합니다. 해자란 원래 적을 막기 위해서 성곽을 따라 파놓은 못을 말하거든요. 네. 이처럼 경제적 해자란 침투 불가능한 경제적인 우위, 그러니까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진 기업을 말합니다. 네. 결국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은 높은 ROE, 그러니까 이익률이 아주 좋고 부채율이 낮고 현금 창출 용력이 우수해 배당 성장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그 배당금은 이게 100%다 기업의 판단에 달려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일정 정도 이상을 배당해야 한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는 건지 이런 점은 어떻습니까? 네, 배당을 할 때 배당은 해당 기업의 판단에 순수하게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기업의 배당 성향을 사전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배당 성향이라 하면은 그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얼마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적정 배당 성향은 30에서 한 60% 사이가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배당을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은 배당이 만약에 100% 넘는 기업이라 하면은 수익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니까 위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기업은 지속적으로 영속해야 되는데 배당을 지나치게 많이 해버리면은 재투자를 할 수 없고 또 기업은 점차 경쟁률을 잃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배당 성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배당 수익률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배당 수익률은 주가 대비 연간 배당금을 얼마만큼 비율로 주는지 나타내는 비율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3 내지 5% 이상이면은
좋은 배당주로 평가합니다. 네. 수익률이 또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 기업 재무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이 영속하려면은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고 또 일부는 재투자하고 일부는 배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배당주 투자 시에 배당 성장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뭘 공부할 게 많은데요, 선생님. 네, 배당주는 단순히 현재의 배당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당금을 꾸준히 늘어온 기업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배당을 많이 해왔다는 것은 주주 친화적인 기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배당 성장률이 높은 기업은 향후에도 높은 그 배당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은 뭐 배당 성장률도 중요하고 배당 성향, 뭐 배당 예. 수익률 말씀을 주셨는데 미국 주식에도 배당주가 있겠죠. 네. 예, 예. 주목할 만한 배당주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네. 최근 몇 년 동안에 미국 주식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네. 지난해 미국 주식 상승률을 이끈 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해서 네. 그 아마존, 구글, 애플,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7개 예, 그 예. 기술 기업. 맞습니다. 네. 이 기술주 7개가 지난해 약 67% 급등했습니다. 와. 예, 많이 올랐죠. 예, 그리고 대단하네요. S&P 500 지수는 지난해 23.3%, 또 그 전에 20% 정도 올랐거든요. 네네. 최근 2년 동안 연속으로 20%대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예, 원래는 또 시장 전망과 다르게 또 상승 중인 미 국채 금리 이슈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후에 각종 정책 이슈로 인해서 불안 요인이 작동될 요소가 있습니다. 네. 또한 미국 증시가 고평가되었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 시에는 배당주나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미국 주식을 한 살펴보면은 S&P 500 ETF와 SCHD는 그 일명 슈드라고 하는데요. 네. 한국인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ETF이거든요. 네. S&P 500 ETF가 다양한 업종에서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상위 500개의 기업을 추정한다면은 SCHD 슈드는 배당 수익률, 재무 안정성, 그리고 배당금 지급 이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배당주 100개를 모아놓은 ETF입니다. 네. 슈드란 그 쉽게 말하면은 미국 그 자산 운용사 찰스 스왑에서 운용하는 ETF를 뜻하는 것인데요. 투자자들 사이에 일명 슈드라고 하고 네. 다우존스 미국 배당 100 지수를 기초로 추정하는 종목입니다. 슈드는 최소 10년 연속 배당 이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기에 대체로 안정적인 투자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 종목 구성을 살펴보면은 시스코,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블랙록, 뭐 대체로 이렇게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들입니다. 네. 슈드는 장기간 3 내지 5%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3 내지 5% 배당이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주가가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에 네. 대체로 수익률이 높은 편이고 또 주가 하락 시에도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내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슈드와 비슷하게 운용되는 국내 시장에서 운용되는 ETF도 그 투자할 때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국내 여러 자산 운용사에서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입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국내 주식 시장에서 투자해도 미국 시장에서 직접 배당주 슈드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중장기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S&P 500 ETF가 적합해 보이고 네네. 노후 보장을 위해서 위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슈드가 적합해 보입니다. 네. 배당주를 투자하면서도 그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ISA를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예를 들어서 ISA 계좌로 운영한다 그러면은 네. 매매 차익은 물론 배당금 분배금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혜택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또 9.9%의 저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해서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기도 합니다. 네. 뭔가 많은 정보들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귀에 꽂히는 게 그러면 중장기 투자다 그러면 S&P 500 ETF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노후를 위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까 그 최소 10년 연속 배당금 지급 이력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성을 해서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 주신 슈드. 네. 평균 3 내지 5% 배당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네, 안정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아마 오늘 그 전해주신 내용 들으시면서 조금 어렵다, 조금 낯설다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만약에 그런 문의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불교방송 인생은 아름다워 BBS 앱을 통해서 무료 문자로 전해주셔도 좋고요. 계속해서 문의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송갑번 선생님께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매번 이렇게 오늘은 어떤 내용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해주실까 늘 고민을 하시잖아요. 네. 가장 우리 청취자분들께 만약에 내가 재테크, 투자, 뭐 안정적인 뭐 노후 이런 거 할 때 이거 하나는 정말 잊지 말아라 하는 한 가지 팁을 주신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발로 강의 깊이를 재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산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네. 부동산, 채권, 골드, 주식, 배당주 이렇게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하면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고 리스크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송갑번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